아빠까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2월 24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2월 23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9,775명이 추가된 129만 8,608명, 사망자 수는 323명 추가된 35,014명, 회복자 수는 7,996명 추가된 110만 4,99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배째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 때 14,075루피아, 팔 때 14,105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루피아에 7.88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앞장서 제안한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미얀마 방문 계획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4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트위터를 보면 미얀마 네티즌들이 그의 25일 방문 일정에 관한 미얀마 교통부 문건과 함께 군부와 만나지 말라, 그들을 합법화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게시물을 잇따라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얀마 교통부의 문건에 따르면 레트노 장관은 25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당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출된 문건 내용이 사실임을 미얀마 당국자에게 확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특사를 보내지 말라, 레트노 장관의 방문 일정 문건이 유출됐다, 무슨 의도로 오느냐며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측은 레트노 장관이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이후 동남아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도 있다면서 미얀마 방문 일정에 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 후 양국 외교장관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를 접촉해 미얀마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레트노 장관은 17일에서 18일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미얀마 사태에 관한 아세안의 역할과 특별회의 개최 지지를 요청했고 양국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은 내정 간섭 불가 원칙을 밝히는 등 회원국 간 입장이 다릅니다. 미얀마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 표명에 대해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며 군부가 비상사태 규정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면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을 치르고 당선된 정당의 책임이 이양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얀마가 새 선거를 공정히 치를 수 있도록 선거 감시단을 보내자고 인도네시아가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미얀마 시위대는 양곤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리는 지난해 총선 결과를 지지한다, 새 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태국 방콕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군부와 협상하지 말라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미얀마의 새 선거를 지지하지 않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복귀를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영내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리 불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2021년 초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는 세계적 금융시장 안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535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23일 가상 기자회견을 통해 말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가 작년 12월 16.56% 하락한 것과 비교하여 올해 1월 85.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외화 자금 유입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으로 세계적 경제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한번이 유입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단기적 자금 유입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계약금 없이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고 주택 구입 시 구입가 대비 은행 대출 비율을 100%로 상향시켰습니다. 즉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및 오토바이 구입과 주택 구입 시 계약금 없이 대출만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유동성 증가에 따라 대출이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 운송수단 구입과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를 낮추고 구입가 대비 은행 대출 비율을 높이는 조치는 부동산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에게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10억 루피아 이하 주택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약금 없이 부동산 신용 구입보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해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위원회에서 먼저 계약금 없이 운송수단과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결정했고, 이러한 조치는 신용 확대를 통한 구매력을 회복시켜 경기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오랑우탄 보호단체가 재활훈련을 마친 오랑우탄 10마리를 최근 보르네오 섬에 방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발생 후 오랑우탄도 감염될까봐 1년간 미루다 방사를 결정했습니다. 24일 보르네오 오랑우탄 서바이벌 재단이 전날 배포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7마리의 오랑우탄을 보르네오 섬 중부 깔리만탄에, 3마리를 동부 깔리만탄의 보호구역에 각각 방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방사 과정에 오랑우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헬리콥터를 동원, 이송거리를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평소에는 트럭과 보트를 이용해 2박 3일이 걸렸습니다. 오랑우탄과 인간의 유전자는 97% 동일합니다. 이 단체는 유전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오랑우탄들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며 작년 2월 이후 오랑우탄 방사를 미뤘습니다. 1991년 설립된 보스는 보르네오 섬에 재활센터 2곳을 설치하고 각지에서 구조한 오랑우탄을 야생에 돌려보낼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60여 마리의 오랑우탄을 방사했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오랑우탄 가운데 한 마리는 네누아라는 이름의 19살짜리 암컷입니다. 네누아는 2006년에 태국에서 구조돼 보르네오 섬 재활센터로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오랑우탄 48마리 가운데 네누아를 포함해 총 6마리만 숲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우리에 갇혔던 세월이 너무 길어서 숲에서 생존할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보스의 수의사 비비드위 선티는 만약 오랑우탄이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혹시라도 단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그가 접촉한 오랑우탄들의 감염 여부를 모두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24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테리마 카시.